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김 장관님. 제가 감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인재영입위원장이 제일 센 거 아닙니까? 뭐 각계 인재들이 지금. 그거보다도 지금 제가 제일 센 감투는 예. 윤석열 후보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예.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 포럼. 그러니까 예. 이 우리나라 육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예, 거기에 포괄하는 인재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장성도 있고 뭐 하사관도 있고 ROTC도 있고 뭐 아, 다 예. 망라되어 있는데 160명 정도 되니까 별이 한 500개쯤 되지 않을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제가 군대를 못 갔잖아요. 깜빵이가 있는 예. 거기 못 갔잖아요. 공중보건 이제 군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의관 가기 위해서는 거기 이제 군의관 후보생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치과대 5학년 다닐 때까지 후보생이었다가 감옥을 가니까 이제 못 갔죠. 전과자들은 군대 가면 이제 오염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격리를 했단 말이에요. 군대를 못 갔어요. 원래는 중위로 가서 대위로 나오는 예비역 대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못 갔잖아요. 근데 그 전체 그 안보 포럼에 제가 자문위원장이 됐습니다. 아, 자문위원장. 내 세계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가서 이제 며칠 전에 축사를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세미나 가서 축사를 했어요. 제가 안보 포럼. 이 그 윤석열 총 일병, 그 전 총장님도 총장도 가셨고 후보님 가셨고, 참석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병이 지금 별이 이렇게 많은 곳에 와서 이게 연설을 하려니까 떨려서 못 하겠다. 그래서 내가 적어온 걸 가지고 읽겠다 이렇게 해서 읽었어요. 제가. 아이고 또 우리 김 장관님 답지 않은 또 행동이시네. 근데 이제 사선의원의 장관까지 한 사람이 가서 저 문재인도 아니고 A4 들고 읽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 카불 공항에 예. 그 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 안보를 이렇게 한 그인데 상당히 이제 명시죠. 그 시를 하나 써갖고 와서 읽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문위원장이 된 것은 이제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앞으로 국방이 뭘로 가냐면 로봇군으로 간단 말이에요. 과학화돼요. 네, 그다음에 드론으로 막 때리고 그다음에 뭐 미사일부터 시작 핵도 있고 이제 막 과학국방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을 담당 장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 파트의 자문위원장이라고 그래서 자문위원장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박성규 대장은 별이 4개란 말이에요. 예. 저는 일병. 예. 일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소집 면제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위원장이 된 것이 이제 제 감투 중에서는 제일 센 감투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그 윤석열 캠프 국민 부대변인은 직을 내려놨습니까? 그건 아직 해촉은 안 됐고 그건 제가 자칭해서 한 거 그렇지. 아닙니까? 셀프로. 제가 임명했기 때문에 제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아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시군요. 김영환 방송국에다 가끔 하고 페이스북에다 글 쓰고 아니 지금 참 뭐 유튜브 방송 돌아다니면서 부대변인이 아니라 무슨 대변인 수석 대변인 역할 이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총장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왜냐하면 제가 가면 이제 볼 수는 있을 텐데 뭐 만나주시긴 할 건데 내가 뭐 만날 일도 없고 제가 이제 김삿갓 작전을 쓰고 있어요. 김삿갓.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적하고 발언할 거 있으면 발언하고 또 사람들 필요하면 또 영입하고 이렇게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 지금 국민 부대변인인데 내가 뭐 그 윤석열 총장님 따라다닐 일이 있습니까? 원래 캠프라는 게 그 핵심에서 일하는 사람 제외하고 무슨 특보다 이런 사람들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혼자 뭐 안을 만들고 해갖고 거기에 갖다 건의하고 채택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어디 행정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뭐 일일이 시키고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잘 못 봐요. 이거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표가 어디냐면 밖에 있어, 지금. 캠프 밖에.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친구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뭐 부동산이 그런데 지난주에 부동산이 발표가 됐는데 정책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가 시장이 이걸 어떻게 보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가 평가할 때. 그 캠프 안에서 뭐 다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겠죠. 다 잘하고 뭐 거기서는 뭐 누가 획기적인 대안 내놨다고. 뭐 이견도 없고 그러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저 가해동 거기 우리 병원 있는 근방에 부동산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그건 뭐 그대로만 되면 대박이죠 그러더라고요. 뭐 양도소득세 낮추고 하니까 그럼 그렇죠. 된 거예요 우선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자세히 좀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당구 치느냐 바빠.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 문제 밖에서 들어야 정확히 보는 것처럼 지금 오늘 논의하려는 것도 이제 오늘로 31일 날까지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얼마나 많이 등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 2자리는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지지층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선택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역선택 해봤자 뭐 큰 영향이 있겠는가 했는데 최근 여론 그 조사 추이를 보면은 이 역선택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느낌들을 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최재형 후보라든가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런 조항 뭐 룰은 선관위 경선이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 거기에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속으로는 역선택 이거 만만치 않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유승민, 홍준표 이 두 분은 역선택 그런 입에도 꺼내지 말라. 그 이적 행위다 하면서 지금 삽바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경선이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할 때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선관위원장을 또 공격하죠. 예, 우선 그래서 역선택이 하나가 있고 그 정홍원 선관위에 대한 공정성을 한 두 개가 지금 이 경선을 시작하면서 이제 스타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역선택 방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크게 봐서 문제가 없다. 저는 크게 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경선을 왜 합니까? 경선을 왜 하느냐 하면 본선에 가서 경제개혁이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한 거예요.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뭐 얼굴 잘생긴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내년 3월 9일 날 가서 한 표라도 더 얻어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경선의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나와 있는 뭐 역선택의 뭐 대상이 되는 뭐 무슨 홍준표니 뭐 유승민이 뭐 다 얘기할 것도 없이 이게 나와 있어. 이길 뿐이 나와 있다 그래요. 이길 뿐이. 네? 몰라. 1번, 2번, 3번도 나가면 이긴다.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냥 격차가 뭐 오차 범위 내에 10%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격차가 더블 스코어로 나 있다 그래요. 아니면 트리플 배로 나와 있다 그런 얘기죠. 3배쯤 차이가 나 지금 그 한 사람이 한 6, 7 정도 나오면 한 사람은 한 30 나오는 그런 정도가 돼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본질은 뭐냐 하면 야당 후보만 가지고 하는 그 여론조사와 민주당, 아니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조사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선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삼척동작. 뭐 초급목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다 아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기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뭐 역선택을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본인이 경쟁력이 있어서 본인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그러니. 그러니까 주장은 하나 그것이 힘을 받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만약의 경우에 역선택을 그것을 뭐 별거 아니고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홍준표, 유승민의 경우도 그거를 하려면 그 여야 적합도에서 따라 붙어야 돼요.
적어도 이낙연 정도는 붙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이낙연 정도는 붙어요. 지금 저기도 역선택을 안 넣고 있잖아요. 저 이낙연, 이재명도 민주당도 안 넣고 있죠. 안 넣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자기 1등인데 이낙연을 우리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낙연 하면 이낙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걸 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넣자는 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역선택 방지장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는 거기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그런 거라도 하려면 이게 좀 설득력이 있으려면 일중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중이 돼야 되는데 일약을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홍준표 뭐 요새 돌풍을 일으킨다는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한 3배수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대 1 정도 차이가 나요. 현재 상황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러니까 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의 지금 따라 붙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 27,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윤석열이 범보수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25.9, 홍준표 21.7로 4.2%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대 50은 이제 4강에서 최종 뽑을 때 50대 50 아닙니까? 당원 50, 여론조사 50. 70대 30. 아니 그러니까 4강에서 이제 후보 뽑을 때 뭐 4강 밑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50대 50이기 때문에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대표를 2번이나 했고 지사도 2번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여러 면에서 당원의 조직표가 그런 대로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고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니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추격해 온다면은 보수층에서 거의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홍준표를 찍는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한국사 여론조사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 보면은 6월 달에 13.8, 7월 달에 20.6, 8월 달에 28.6 이렇게 급상승합니다. 이 민주당 지지층의 홍준표 지지가. 그리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도 보면 12.0에서 6월 달에 7월 달에 22.6, 8월 달에 27.2로 아주 급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호남에서 지금 1등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면 광주방송과 전주방송 여기에서 22, 23일 조사한 것 보면은 범보수층이죠. 뭐 전체 후보 지지율에서는 뭐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은 홍준표 18.5, 유승민 16.8, 윤석열 9%.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역선택을 분명히 지금 호남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요. 예를 들면 전체 지지율 조사 보면 이재명이 40.2로 뭐 압도적이고 이낙연 26.1, 윤석열 7.4, 홍준표 4.6. 그래서 그 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 범보수층 이것만 따져보면은 홍준표가 1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말 우스운 꼴이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야당 경선에 캐스팅 보트를 쥐는 예. 또 대깨문들은 그런 또 조직 동원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를 지지하는 22 야권 후보 지지도 그 여권 후보를 뺀 야권만 갖고 하는 그 여론조사에서 홍준표를 찍는 22 정도에서 약 15 내지 한 20 정도는 헛방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찍지 않는 사람들이래. 그건 이재명 쪽에서 잠깐 놀라왔다고 지금. 아니 그것은 이제 본선 이야기고 또 이제 경선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경선에 들어와 있는 그 표가 홍준표를 찍는 그거는 잠시 놀러 온 사람들이 그렇죠. 실제로
홍준표를 찍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 와 있다 이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윤석열이 제일 세니까 이걸 떨어뜨리려고 여기 와서 지지를 하는 그래서 거죠. 그걸 역차별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경선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4강이 갔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첫 번째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를 다 하니까 그때 이제 막 따라붙어서 막 이긴다 따라온다 뭐 뒤집어졌다 이걸 가지고 이제 홍준표는 어떻게 좀 장사를 해보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따라붙었다고. 그 다음에 가면 30%가 당원이에요. 그 다음에 50%가 당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건 당원이 뭐 여기 지금 당 대표를 몇 번 했으니까 표가 많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조사가 다 나와 있어요. 당원들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조사, 당원들의 조사는 60대 10이야. 이게. 그러니까 30%는 50% 들어가면 뒤집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이 이 지금 경선 룰만 갖고도 뒤집어질 수가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좀 딱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우리 시청자님들 또 안심하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홍준표가 갑자기 따라붙었다고 그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국민 여론조사가 윤석열이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 역선택 때문에 여기는 지금 말하자면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여기는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당원 30%와 당원 50%는 우리 당이 나가려면 윤석열이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60% 정도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국민의 당원, 국민의 위원장,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60 내지 70%가 지금 이번 선거는 윤석열로 가야 된다는 걸 공감, 커먼 센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0%가 들어오든 50%가 들어오든 그냥 뒤집어질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유승민 이분들도 이제 이기려면 후보 적합도에서 좀 따라 붙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도 그 전 국민적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이낙연을 넣었을 때 이재명, 이낙연의 반쯤이라도 올라와야지 이게 뭐가 되는데 지금 이낙연이나 이재명이 지금 그 1강 1중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원들 투표하고 호남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뒤집어지냐. 과반수만 안 되면 이낙연이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쪽에는. 근데 우리는 결론이 나 있어요. 본선에 나가려면 한 놈밖에 없다는 게 나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의 격차가 너무 큰 가운데 이것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야권 후보 적합도만 가지고 역차별만 갖고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나 유승민 캠프는 자력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 돼요. 민주당 그 역선택에 의해서 한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는 하는 것은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국민들이 역선택이 이렇게 가능해졌냐 이거예요. 과거에는 역선택을 하려고 해도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역선택이 너무나 분명하게 표가 오는 길이 보여버립니다. 몇 퍼센트가 오는지를 다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우리가 토론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네요. 요번에 그렇게 된 것은 이 야권 후보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할 때 야권 후보 가운데 어떤 놈이 나와야지 좀 힘들고 어떤 점이 나와야 쉬운 거를 다 알고 있어. 알죠. 그래서 홍준표 나오면 이기고 윤석열 나오면 어렵다. 이거를 유승민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니까 해답을 아니까 여론조사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지금. 윤석열이 나오면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줄 필요 없이 정답을 알고 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가 하나 있고요.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과거에 야당 후보의 경쟁 후보 경선에 무슨 여당 지지자들이 뭐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거의 없었죠. 그러면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싸울 때는 얼마나 누가 이기느냐 막 박진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무슨 역선택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하는데 나경원하고 오세훈이 누가 이기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그거 가르치려면 한참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답이 나와 있어. 야당이 1강 얄약으로 돼 있으니까 약에다 찍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번에 역선택 문제가 이렇게 표출되는 요인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야가 경선을 같이 붙고 있는데 여당이 먼저 열이 달궈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명박이 아니라 이재명과 이낙연을 지지하는 자들이 혈압이 250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받으면 딱 듣는 사람들이야. 이분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지금 정치적으로 각성돼 있어. 네. 이분들이 윤석열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들이 굉장히 그 가열이 돼 있고 야당의 표가 한쪽으로 그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 역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종편도 알고 뭐 KBS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역선택으로 온다는 걸 다 알아. 다 알으니까 역선택을 넣자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설득력이 약해. 야, 내가 지금 곧 골든 크로스를 해가지고 추석 때 우리가 뒤집어 엎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거 본선에서 뒤집는다는 얘기가 아니지. 그 민주당 안에서 그 뒤집는다는 얘기지. 다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선택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선관위원장이에요. 선관위원장인데 역선택을 허용해서 만약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아까 얘기한 거 한계가 있다고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역선택으로 만약에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선거에 나가서 질 후보를 뽑았단 말이에요. 우리 장수가 그냥 말하자면 그 챔피언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동네 씨름꾼 하나 뽑아갖고 내보내갖고 졌다. 그럼 선관위원장부터 이 당의 대표부터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양심을 걸고 집에서 생각하고 그래서 낮에 생각하고 밤에 생각하고 아무 생각을 해봐도 본선 경쟁력이 있는 놈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경준위에서도 그렇고 역선택 방지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역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 경선에, 야당 경선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를 하는 것인데 지금 김 장관님 이야기는 홍준표의 좀 상승세라는 것은 돌풍이 아니고 찻잔 속의 태풍 정도일 것이다. 호남에서 역선택하면 다른 쪽에서는 또 윤석열 지지가 더 올라가니까 그건 게임이 안 된다. 그런 있고, 얘기가. 그것도 있고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 예, 한계가 그게 이 뒤집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보면. 언론이 뭐 야당의 선거에 뭐 관심도 없잖아요. 윤석열로 확장되니까 모든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 이재명을 그 1대1로 넣지 여기다 홍준표를 넣는 조사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요거 끝나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RN 리서치라는 데서 그래서 홍준표 대 그 이재명을 했어요. 전에도 가끔 해봤는데 워낙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고. 한 20% 차이 나니까. 아까 뭐 범보수층 그렇게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에서 한 데서 뭐 홍준표 윤석열이 4.2%라고 하지만 전체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27.4고 홍준표 9.4입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차이가 나요. 그 차이를 지금까지 전혀 극복을 못하고 있는데 홍준표 쪽은 자기들이 좋은 지금 공약 내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가 몰린다. 그래서 곧 10% 넘고 두 자릿수로 가고 추석쯤에는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 분야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아주 쌍지팽이를 들고 나서네요. 그 정호원 선관위원장, 경선위원장, 그분은 윤석열을 위한 경선 룰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사퇴를 해라. 그렇지 않아도 지난 5일에도 윤석열 총장이 예방을 해갖고 뭐라고 그냥 두 사람 간에 이렇게 호흡을 맞췄다는데 윤석열 후원회장 아니냐 이렇게 막 이 경선위원장 정홍원 총리가 아직 뭐 전 총리가 경선위원장으로서 역할도 하기 전에 그냥 막 사퇴하라고 나오네요.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뭐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또 뭐 그럼 뭐 경선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설득력이 약하게 되면 우리 저 유승민 후보야말로 합리적인 분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개혁적인 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금이 갈 수가 있어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아주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거 역선택 방지 그 부분도 강구를 해야지만 뭐 유승민 전 의원 그 합리적인 분이 왜 그런 얘기 하는지 그래. 모르겠다 뭐 그런 취지로 그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알만한 분이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아니 우리 선관위원장께서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정홍원 나는 지금 저쪽에서 아니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
선관위원장이 되고 기자들이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은 어떻게 할 거냐 원점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경준위에서는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기로 의결을 했고 뭐 최고위까지 거쳤지만 선관위가 전권을 받았기 때문에 원점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이가 원점 검토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래. 방지 조항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 이적행위다. 그리고 유승민이는 토시 하나 고치면은 이거 깽판 녹회다. 깽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비대위에서 결정한 거 있잖아요. 예. 그 경선위, 경준위에서 결정한 서병수 것이 경준위원장이 절대적인 그게 아니야.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에요. 그 비대위가 맞는 경준위예요. 네. 응?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건데, 아니 비대위는 아니지만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경준위에서 한 것인데, 우리 이제 당원 당규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역선택 반지 조항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군요. 그렇게 당원 당규상에. 당원 당규상에 의존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 당규에 경준위에서 결정한 것은 선관위가 일자 일액도 고치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에서 결정하면 되느냐면 본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유승민도 홍준표도 그걸 반대할 수가 없어.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의 경선을 통해서 뽑아낸다. 그러려니까 이건 역선택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으니 이거를 이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경선이 이 유승민 얘기대로 완전 깽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나 불복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세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말하자면 이번에 이제 경선이 좀 타이트하게 되려면 윤석열이 들어오지 말았어야 돼. 지금 밖에 있고 요 안에서 이제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싸우면 그게 또 잔 재미가 있는 건데 이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판이 실제로 장이 잘 쓰지를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근데, 워낙 뭐 체급이 헤비급하고 라이트급이 돼버리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말하자면 정호원을 윤석열이 한번 뭐 30분인가 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방을 했다는 건데 5일날 그때는 이 사람이 선관위원장이 된다는 건 아무도 생각은 안 했던 상황이에요. 서병수가 그대로 이어받는 걸로 되어 있었죠. 경준위원장에서 선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덮어 씌우는 식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누가 타격을 입냐면 유승민 의원이 합리적인 그런 분 그동안 만들어 온 그 이미지 있잖아요. 선거도 망치고 사람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을 이제 갖죠. 주변에서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아니 저는 우리 김 장관님이 또 윤석열 전 총장과 소통을 전화로라도 많이 하니까 이 경선 문제에 관해서 저는 크게 보면은 역선택 뭐 방지조항을 넣건 안 넣든 윤석열로 될 가능성이 거의 뭐 굳어져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역선택 방지조항 우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대범하게 나가는 게 어떠냐. 유승민 쪽은 아니 본인은 돌고래라더니 이제 쫄보 멸치가 됐느냐. 왜 말이 없느냐 이거예요. 룰 미팅에는 그렇게 돌고래고 멸치고 간에 아주 타이트하게 해야 돼. 이거는 한 1%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건 봉쇄를 해야 돼. 그렇죠. 만일에 1%라도 불안감이 있으면 봉쇄. 이거 있다니까요. 당분간은 욕을 얻어먹고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여러 가지의 경험이에요. 그 최고로 그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인재 선생이에요. 이인재 선생이 그 삿바 싸움이라고 할까 룰 미팅을 할 때 나도 요즘에 들은 거예요. 이 지금 역선택이 문제가 나오니까 과거의 사례가 어땠는가를 이제 공부를 해야지 뭐 우리가 다 잊어먹었잖아요. 뭐 관심도 없었던 거고. 그런데 이인재 노무현이 싸울 때 노무현이 해주는 않은 대로 다 해줬단 말이야. 너무나 이 지주의 풍부하고 뭐 넉넉하고. 그렇죠. 넉넉했죠. 대세로니까. 뒤집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광주에서 먼저 하자는 것도 광주 먼저 해라. 광주 먼저 안 하고 충청도에서 먼저 했으면 저렇게 바람이 일어나.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그렇게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김영삼이나 김대중 이런 그러네요. 사람을 보면 김영삼, 김대중을 보면 토끼 한 마리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윤석열 같은 분들이 순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그 뭐 나중에 당원 뭐 50% 이렇게 되니까 뭐 문제 없습니다. 그냥 합시다. 뭐 대범하게 뭐 이미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윤석민 쪽에서 그 쫄보 멸치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양보를 받아내려고. 내가 이제 윤 총장님을 뭐 자주 뵐 수도 없고 내가 또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토끼 잡듯이 해야 된다 말이야.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그냥 하나. 이건 후보가 안 되면 이제 끝이야 이게 지금. 끝인데 자기만의 끝이 아니야. 자기 지지자 다 끝이고 이미 정권 교체 다 끝이고 나 대한민국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가 이미지고 뭐 지금 뭐 여론조사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단 한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봉쇄하고 버려야 된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서울 와가지고 이렇게 정치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고라니 한 마리도 토끼 한 마리 잡을 때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지. 여기서 느긋하게 야 내가 고래인데 저 멸치를 저렇게 시끄럽게 하니. 그래 너희들 존대로 해라 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역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현장 경험이 강하네요. 그거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의 그런 명예와 그런 문제가 걸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기 한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제가 뭐 김영환 방송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야 저거 막 저렇게 목리를 부리면 홍준표 이수진 지금 뭐 두 사람이 목리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어떻게든 해갖고 그 작은 틈새라도 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혹시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혹시 이거 잘못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저쪽도 좀 만족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은 그냥 그 여론조사 있잖아요. 역선택 허용하는 여론조사 반. 그 다음에 1대1로 하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그 반에서 반반씩 섞어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기는데,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어제. 예. 얘기를 했더니 그냥 구독자가 다 빠져나가네. 말도 안 돼. 너 실망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민심이에요. 지금 우리 지지자들은 지금 노심초사하는 거야 지금. 그렇다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다루는 겁니다. 걱정한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윤 총장도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 열렬한 지지자들이 지금 뭐 밥을 달라고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해서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잘 되라고 지금 뭐 윤 씨고 박 씨고 상관없어. 처음에는 이게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윤 총장밖에 없어갖고 여기 지금 고여 있는 지지자들의 열망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선택이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해요. 지금 이게 나타나는 현상을 수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10개 여론조사의 그 트렌드와 그 결과 있잖아요. 전체 넣었을 때의 지지율과 우리 그 이재명, 여당 후보를 뺐을 때의 지지율, 그 야권 후보 지지율을 한 걸 10개 조사 기관에 표를 다 만들어 놨어. 그게 어떻게 오고, 어디서 어떻게 오고, 어느 당에서 오는 걸 제일 역선택 많이 하는 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열린민주당 같은데. 그럼 열린민주당 1등. 최고 있는데 최고. 열린민주당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정의당은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모든 조사에서 모든 경우에서 다 똑같이 나온다 그러네요.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만이 진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냐. 그분들이 막 역선택을 해서 뭐 골든 크로스가 온다는데 골든 크로스가 이재명하고 싸워서 골든 크로스가 와야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김영관님 말씀대로 룰 미팅에서는 절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윤석열만의 양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대선의 양보가 되고 나라의 양보가 돼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고 윤석열의 양보는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요. 야, 저 사람이 완전히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의 그 뭐랄까 열기를 빼는 거예요. 어? 긴장감을 빼는 거야. 아니 전쟁에 나간 사람이 다 이겼다고 하고 니들 하자는 대로 하자는데 예? 그 누가 열심히 싸우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든 지든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나의 여론조사가 28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에 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인데 금방 나왔죠? 예, 그러니까 양자 대결이죠. 가상 대결. 윤석열과 이재명 대결에서는 윤석열 45.5, 이재명 41.1로 지난주 조사의 격차가 4.3이었는데 이번에 9.3으로 확 배나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격차가. 그리고 윤석열 대 이낙연은 뭐 따져볼 것도 없지만 47.1 대 39.9. 지난주에서는 2% 이렇게 격차를 벌였는데 이번에는 7.2%.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정체를 겪는다, 하락한다 하지만 또 여론조사 이런 데서 데일리안에서 한 거 보면은 여전히 윤석열이 민주당 두 유력 주자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꽤 큰 차로 이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내기를 한번 하시자고요. 네, 하시죠. 대개 선거가 5% 이상 차이가 나면은 개표를 안 봅니다, 사람이. 딱 볼 때 한 4, 5% 나면 그다음에는 막걸리나 먹고 있다가 새벽에 누가 됐나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4, 5%가 이게 바꿔지기가 어려워요. 한번 까기 시작하면은.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엎치락뒤 시작하는 선거가 있고 해보나 마나한 선거가 예. 있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해보나 마나한 선거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게 제가 거는 거고. 이재명 오고. 네. 이재명이 누구든지.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엎치락뒤 시작한다는데 걸어야 돼. 예, 그래가지고 고영신 TV하고 김영한 TV를 합치자고. 예, 그래가지고 갖다 바칠게. 그러시죠. 뭐 저는 상당히 박빙의 싸움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빙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 그렇게 보고 있고요.